안녕하세요.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도파민 밸런스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도파민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나 다시 균형을 되찾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자는 오히려 삶의 안정과 성장은 균형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것을 더하고 나쁜 것을 덜어내는 이유도 결국은 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읽다 보면 이 책이 단순히 중독을 경고하는 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일상 속 중독이 어떻게 우리 삶의 리듬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흐트러진 균형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를 의학적 통찰과 현실적인 조언으로 풀어냅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 책이 우리를 몰아세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난하기보다 이해하고 억지로 끊게 하기보다 다시 회복하게 돕는 책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파민이라고 하면 단순히 즐거움이나 쾌락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도파민의 중요한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도파민은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당장 하기 싫은 일도 해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눈앞의 불편함을 견디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해주는 추진력, 바로 그것이 도파민의 역할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 도파민 시스템이 과도한 자극에 반복해서 노출될 때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질리듯이 쾌감을 주는 행동도 반복될수록 만족감이 줄어듭니다. 이유는 뇌가 점점 익숙해지고 도파민 수용체가 내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결국 중독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책에서는 특히 중독이 왜 무서운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강한 자극은 뇌의 보상 회로를 과도하게 흔들고, 뇌는 그 과잉 상태를 견디기 위해 수용체의 균형을 바꾸게 됩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즐겁던 것도 무덤덤해지고 동기는 떨어지고 일상은 점점 재미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독의 핵심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뇌의 균형 자체가 무너진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도파민 디톡스는 무조건 참아내는 고행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끊고 SNS를 안 하고 게임을 멈추는 것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즉각적인 보상에만 반응하던 뇌를 다시 훈련해서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에서도 만족과 동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뇌를 다시 균형 잡힌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도파민 디톡스를 3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에 끌리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 두 번째는 나를 흔드는 방해 요소를 멀리하는 것. 세 번째는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습관과 대체 활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끊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비워진 자리를 건강한 리듬으로 채우는 데 있습니다.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이 아주 현실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행동에 접근하기 어려울수록 그 행동을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유발 요인을 줄이고 자꾸 손이 가는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의지력만 믿지 말고 환경부터 정리하라는 조언이 꽤 실용적으로 다가옵니다. 생각을 바꾸는 힘, 그러니까 리프레이밍에 대한 이야기 역시 좋았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상황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냥 괴로운 일이라고만 생각하기보다 성장의 기회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과 태도는 꽤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책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계속 상기시켜줍니다. 충동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욕구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조금만 버텨내면 즉각적인 만족보다 더 큰 안정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도파민 디톡스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꽤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서는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 습관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운동, 식사,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이 결국 뇌의 균형을 되찾는데 핵심이라는 거죠. 특히 규칙적인 운동은 도파민 분비를 조절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긍정적인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몸과 마음을 함께 회복시켜줍니다. 또 저항 운동은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을 높여줄 뿐 아니라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명상과 햇볕, 충분한 수면에 대한 이야기 역시 빠지지 않습니다.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의 명상은 복잡한 생각을 가라앉히고 현재에 집중하게 도와줍니다. 햇볕 아래 가볍게 걷는 습관은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기분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무엇보다 수면은 뇌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국 특별한 비법보다 기본적인 생활 리듬을 되찾는 일이 먼저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책의 마지막 메시지도 인상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도파민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익숙한 일상 밖으로 한 걸음 나가보는 것. 그런 변화들이 뇌를 다시 깨어있게 만들고 삶의 생기를 더해준다는 거죠. 도파민 밸런스는 자극을 끊으라고 윽박지르는 책이 아니라 왜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지 이해하게 해주고 어떻게 다시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지 차분하게 안내해주는 책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자꾸 의욕이 떨어지고 강한 자극에는 익숙해졌는데 일상은 점점 무덤덤하게 느껴진다면 이 책이 꽤 좋은 출발점이 되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자기만의 리듬을 천천히 되찾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반짝머리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